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도 고3 9월 모의평가 해설의 저는 이진욱입니다. 전반적인 문항 해설을 하기 전에 일단 오늘 20문항에 대해서 총평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문항 해설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어떠셨나요? 전반적으로. 저는 문제를 풀면서 이런 적이 항상 조심스럽습니다만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쯤이 된 것 같은데 하고 넘겼다가 또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쯤 된 것 같은데 하고 넘겼는데 벌써 마지막 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약간 까다롭고 이거 뭐지? 당황스러웠던 부분들이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아주 어려운 문항들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작년에 2020학년도 9월 모평 대비 평이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커뮤니티에 오늘 해설 들어오기 전에 잠깐 봤었는데요. 만점 받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답안을 올려둔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만점 받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문항들은 없었다.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간중간 좀 당황스럽게 만드는 선지나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알지? 그러나 꼼꼼하게 자료와 문항을 보았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선지들이었기 때문에 생각을 조금만 해봤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선지들, 어렵진 않았으나 당황스러웠던 선지들이 있었으나 그래도 풀기 어렵진 않았다. 그러니까 풀 수 없진 않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나서 6월 모의평가 그리고 두 번째 평가원 주간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 개정의 영향은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정 교육과정에서 물론 이제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추가된 내용들 중에서 제가 개념 강의나 특강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출제될 만한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평가원 주간의 모의고사를 통해서 모의평가를 통해서 과연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추가된 내용들이 출제될 것인가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저도 관심 있게 살펴봤는데요. 교육과정 개정의 영향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점들에 주목을 하면 될 것이냐? 첫 번째, 계속 제가 학력평가와 모의평가 해설 때마다 총평 때마다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지도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지도와 관련된 문항들, 지도의 어떤 지역들의 위치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항들이 3번, 4번, 5번, 9번, 10번, 15번, 16번, 17번 무려 7문항이나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도학습, 아직까지도 지도학습이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지금부터라도 남아있는 이 71일 동안만이라도 지도학습을 게을리하셔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학습의 중요성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1번부터 20번까지 쭉 풀이하면서 그동안 예전에 출제되었다가 한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주제들 중에 이번에 또다시 출제된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전력과 서비스업인데요. 물론 이 내용들이 수능 때 다시 한번 출제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모의평가에서 다시 한번 다루었다는 것만으로도 이 전력과 서비스업 관련된 내용들이 충분히 수능에서도 이제 나올 수 있을 만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최근에 몇 년 동안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안 나올 거야 라는 생각하기보다는 얘도 이제 충분히 다시 한번 뭐 선지든 단독 문항이든 나올 수 있을 만한 내용이다. 물론 전력은 그동안 에너지 자원과 함께 묶어서 문제가 출제되었었지만 이번에 단독 문항에 나왔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자 서비스와 소비자 서비스를 비교하는 유형의 문항이었는데 그동안 출제되지 않다가 이번에 20번 문항에 출제되었습니다. 물론 쉬운 문항이었죠.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주제들 또한 충분히 다시 한번 출제될 수 있는 주제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연계 문항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었는데요. 6월 모의평가 때는 사실 체감 연계율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예년을 보더라도 6월에는 체감 연계율이 크지 않다가 9월에 체감 연계율이 꽤나 커집니다. 9월에는 수특과 수완이라고 하는 연계교재가 2개가 모두 출간된 이후에 출제되는 문항들이기 때문에 체감 연계율이 꽤나 커지거든요. 그리고 수능 때 가면은 6월보다는 체감 연계율이 조금 높아지고 9월보다는 조금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문제를 풀이하면서 이거 봤던 자료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자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꽤나 연계되었던 자료들이 많았던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능 때도 이 9월 모의평가 때처럼 연계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연계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연계되는구나를 염두에 두시면서 수특과 수완을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수능특강 85페이지에 실려 있었던 문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능특강 그리고 요게 이제 요번에 11번 문항으로 출제되었던 문항이죠. 그래서 요 그래프가 모양이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노원, 금천, 중구와 강남구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수능 특강 문항이고요. 요게 요번에 출제됐던 11번 문항이죠. 11번 문항. 그래서 노원,
중구, 금천구, 노원, 중구, 금천구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 문항에는 강남구가 나왔는데 지난 수능 특강에는 성동구가 나와 있었었죠. 요 문항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역을 하나 바꾸었지만 그래프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체감 연계를 높았던 문항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13번 문항입니다. 자, 농업 관련된 문항인데요. 1인당 연간 소비량이 나와 있고요. 도별 작물 재배 면적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수능 특강의 오른쪽 자료가 바로 이 자료였죠. 이 자료에서 일부 도만을 이번에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 자료 굉장히 좋은 자료이고요. 이렇게 연계될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있고 또 이런 자료들도 다시 한번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18번 문항입니다. 18번 문항은 두 개의 문항을 연계했던 문항입니다.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의 자료들을 두 개를 같이 썼더라고요. 자, 먼저 수능 특강의 왼쪽 자료죠. 권역별 인구 비율 변화. 여기서는 가나다. 다시 얘기하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을 블랭크해서 제시해 주었고요. 다음 오른쪽 자료는 수능 완성에 실려 있었던 문항입니다. 역시 오른쪽의 자료를 이렇게 바꾸어서 출제했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문항에 실려 있었던 이 자료와 이 자료를 묶어서 하나의 문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보지 않았다면 풀 수 없는 문항이야.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보지 않았다면 굉장히 어려웠을 문항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일단 한국지리에선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고 자료를 한번 보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눈에 굉장히 익을 것이고요. 그러면 문제를 접근해 가기가 굉장히 쉬워지고 또 문항풀이 자체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눈에 익었던 자료들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는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를 보고 나면 내가 그 영화를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화의 장면들이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영화를 봤을 때 어떤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 장면이 예상이 됩니다. 봤던 영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봤던 자료들이 다시 한번 시험에 출제되었을 때 문제풀이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런 자료들이 이렇게 연계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 염두에 두시면서 다시 한번 수능 직전에 연계 교재들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9월 모의평가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78일이 남은 이 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결국 개념입니다. 어쨌든 개념을 알아야 문제를 풀이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결국 지도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20문항 중에 무려 7문항이 지도와 함께 출제되었습니다. 지도를 모른다면 문제풀이가 어려워집니다. 지도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 또 결국 통계입니다. 제가 나중에 조금 이따 문제 해설할 때 다시 소개해드리겠지만 이번에 11번, 13번, 18번 요 세 문항 정도가 조금 까다로웠을 것 같은데요. 결국 고난도 문항들, 등급을 변별하고자 하는 문항들은 통계 자료와 함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수능에서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이 통계 자료를 충분하게 잘 해석하는 연습들을 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남아있는 78일 동안 개념과 지도와 통계를 좀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보완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결국 모의평가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수능입니다. 그래서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는 물론 평가원 주관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예년을 살펴보면 6월과 9월에 출제되었던 유형들과 비슷한 유형의 문항들이 수능에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6월과 9월에 출제되었던 문항들을 토대로 우리는 수능을 준비해 나가셔야 돼요. 지금 9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내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파악하신 후에 수능에서 고득점을 얻을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들 충분히 채워나갈 수 있는 시간으로 남아있는 시간들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곧 문항 해설, 20문항의 문항 해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문항 해설에서 뵙겠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 안녕!